건포의 영화책. 오늘은 1986년도 홍콩 영화인 영웅 본색입니다. 영어명은 어페럴 투마로우 라고 되어 있고, 오우삼 감독의 1986년작이고 87년에 한국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정용, 송지효, 주윤발이 마크, 장규경은 키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쌍권총 액션의 어떤 시초, 그리고 의리와 배신의 드라마, 그리고 홍콩 느와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쌍권총, 위조 지폐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 그리고 성냥개비를 물고 있는 마크 주윤발, 다리를 쩔뚝이는 장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주윤발 마크.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이게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극장에서 4K로 리마스터링 된 영화를 보게 됐는데 또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담배 피고 있는 바바리 코트를 입은 주윤발 정도는 생각이 나고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다친 절뚝거리는 장면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나중에 벌떡 일어나는 그 영화라고 약간 섞여가지고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그 송자오라는 마크, 키드, 이 세 사람이 갈등과 우정을 그린 홍콩 느와르의 대표작입니다. 송자오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동생과 가족을 돌보고 친구와의 마크와의 어릿 속에서 배신과 복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크는 쌍권총과 선글라스로 상징되는 강렬한 캐릭터고, 후대의 액션 영화의 스타일과 유행을 선도하게 됩니다. 줄거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줄거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 송자오와 그리고 동생 키드, 장구경은 한 명은 범죄자고 아버지도 범죄자인 것으로 보이죠. 범죄 집단의 약간 보스 같은 역할. 근데 동생은 이제 경찰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범죄 조직에 의해서 송자오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 자신과 같이 붙잡혔던 그 후배가 배신을 하고 이제 그 조직의 보스가 되면서 송자오와 마크를 약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홍콩 느와르죠. 약간 범죄 느와르라는 게 그런 범죄물, 그런 뜻인데, 이 남자들만의 어떤 의리나 이런 게 멋지게 묘사가 되죠. 주윤발 캐릭터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가장 역시 돋보인다. 그 초반에 어떤 사무실로, 위조 지폐 사무실로 들어갈 때 그 직원들한테 막 농담도 하고 뭐 운전기사한테 약 사 먹으라면서 돈도 주고 막 이런 길거리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막 경찰이 오니까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이 막 여직원한테 장미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약간 가벼운 유머와 어떤 얼굴에 여유를 가득 담고 있는 주윤발의 연기가 저때 미쳤구나. 사실은 이 영화는 송자오라는 그 범죄 조직의 두목이 거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윤발이 훨씬 더 부각이 됐죠. 거기에 장구경도 나중에 일약 대스타가 되는 그런 시작의 영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리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주윤발, 주윤발이
주윤발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추억 돋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부하라고 했던 애가 두목이 되면서 주윤발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가서 총격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다리에 이제 총을 맞고 한쪽 다리를 잃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그 자기의 부하였던 애가 이제 두목이 돼서 그 차를 닦고 부하가 지폐를 바닥에 던지면서 지폐를 줍는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던 멋진 주윤발과 뒤에 그 초라해진 주윤발의 모습, 그걸 바라보고 있던 감옥에서 나온 송자호가 나중에 주윤발과 부둥켜 안는 장면인데, 우리는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그 주윤발의 말에 송자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둘이 부둥켜 안는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다. 남자들만의 어떤 의리, 이런 게. 왜냐하면 주윤발은 걔 송자호가 나오기까지 3년 동안을 약간 일부러 사실은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마크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 것은 되찾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대사를 칩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지만 송자호는 손을 씻으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 그 동생 키드 때문에 다시 엮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 하나가 있고, 이제 홍콩 느와르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물고 담배 피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윤발이 그 성냥을 씹으면서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쌍권총을 쏘는 주윤발의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이 쌍권총의 위력은 이제 그 송자호를 감옥에 가게 했던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범죄 조직들이 있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 장면이 또 역사에 남은 장면인데, 그 쌍권총을 준비하는데 총을 어디다가 주냐면 화분에다가 숨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슬로우도 걸리고 여자와 안고 있는 장면에서 몰래 화분에다가 총을 숨겨놓고 이제 문을 싹 열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총알이 떨어지면 화분에 가서 다시 총을 짚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서 물론 무릎에 총알을 맞고 다리를 한쪽을 잃게 되죠. 이 장면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냥개비와 담배와 웃음을 잃지 않는 주윤발의 연기가 압도적입니다. 이 홍콩 영화를 다시 보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나오는데, 그 전성기된 시절이 있었죠. 홍콩 영화 전성기된 시절. 뭐 천장지구, 첩필상, 동사서독, 거기에 뭐 주성치 영화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화려한 그런 전성기가 있던 홍콩입니다. 지금은 뭐 좀 시도를 해줬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바바리 코트와 성냥개비를 안 입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따라 했었고, 주윤발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막 CF도 찍고 그랬었죠. 뭐 사랑해요 밀키스부터 해서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 주윤발은 여전히, 장국영은 이제 죽었고 자살을 했죠.
근데 주윤발은 여전히 일반인처럼 다니면서 엄청 기부도 많이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스타일을 가진 배우 주윤발이 영화상에서 그 보스의 차를 닦고 버려진 바닥에 있는 돈을 줍는 장면은 굉장히 대조적이고, 이번에 다시 보게 되면서 저 장면이 너무 좋구나. 그리고 두 사람이 껴안는 장면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사를 잠시 보면, 난 적어도 내가 내 것은 되찾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싶다. 송자호가 얘기합니다. 신을 믿나? 믿어, 마크. 바로 신이니까. 내가 바로 신이니까. 이 장면, 이 대사도 유명하죠. 좋죠. 마크가 그럽니다. 줄담배를 피우면서 믿어. 내가 바로 신이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동생 키드한테 이제 마크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리 와봐. 이게 네 형이야. 잘 보라고. 형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이미 너에게 다 갚았어. 네 형은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왜 형을 용서할 용기가 없는 거야? 왜? 라고 마크가 이제 주윤발이 장국영한테 막 꾸짖죠. 그런 와중에 주윤발은 총을 맞고 죽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송자호가 하는 대사도 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우린 가는 길이 달랐고 네 길이 옳은 길이야. 난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싶어. 늦지 않았겠지. 이게 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짧은 평들을 좀 보면 오우상 감독은 대만 경찰로 나온다. 서극은 오디션 심사위원장으로 등장한다. 이 홍콩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오우상 감독과 서극 감독이, 서극 감독은 여기에 제작자로 있었다고 하는데 동사서독의 그 감독이죠. 이 감독들이 여기 잠시 출연자로 나옵니다. 대만 경찰과 오디션 심사위원장으로 나옵니다. 여자 배우 그 첼로 심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나오고요. 나이트클럽에서 BGM으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데 구창모의 휘나리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을 이런 노래인데, 그래서 너무 익숙한 멜로디가 막 나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진짜 구창모 휘나리를 번안해서 홍콩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꽤 히트를 쳤다고 하네요. 총알조차 피해가는 남자의 의리. 똥폼이라 비웃지 마오. 그 시절 최대 가오였고 최강 간지였다. 요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간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꽤 이제 잊혀지고 나서 봤는데,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제 80년대 영화들을 보면 좀 이렇게 촌스럽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영혼본색은 꼭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주윤발의 어떤 매력, 저런 여유와 웃음과 위트가 있는 저런 모습이 굉장히 잘생겼죠. 거기다가 저런 약간 여유와 유머가 있는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사실 장국영은 여기서 그렇게 막 이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네, 장국영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윤발이 좀 압도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참 이게 이 오우상 감독도 수많은 영화들을 찍다가 이 영화로 이제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또 뜨게 되었던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류의 약간 비슷한 영화들을 B급으로 많이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한 감독이시고, 네, 그래서 뭐 투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 상징적인 쌍권총과 담배와 이쑤시개와 바바리 코트와 이런 걸 보는, 그리고 남자들의 의리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영혼 본색을 간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추억 돋고, 옛날에 그 사랑의 밀키스라고 얘기하던 그 주윤발의 어떤 모습이 너무 추억 돋는 장면입니다. 한국 와서 CF를 꽤 많이 찍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그걸 또 많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는 홍콩 영화를 그 당시에 붐이었죠. 80년대. 이런 중국집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그런 홍콩 영화들을 접했던 것.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는 그 VHS가 아니라 베타 테이프로 막 이렇게 넣어서 보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진짜 대단했죠. 한국에서의 인기라는 게. 그런 시절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영혼 본색입니다. 오우상 감독의 86년도 작품 영혼 본색이었습니다. 안녕.